한동훈 검사의 청년 시절 사진부터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진을 잘 보시죠. 이 사진은 2008년도 건데요. 당시 검찰 내 우검회라는 모임의 등산 사진입니다. 우검회는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의 앞자리를 딴 세 글자인데 잘 나가는 특수통 검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진. 일부 방송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유튜브에서 보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목감기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혹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월 28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민의 뉴스쇼 간추린 뉴스 오늘의 첫 소식은 한동훈 검사의 청년 시절 사진부터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진을 잘 보시죠. 이 사진은 2008년도 건데요. 당시 검찰 내 우검회라는 모임의 등산 사진입니다. 우검회는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의 앞자리를 딴 세 글자인데 잘 나가는 특수통 검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좌장은 안대희 전 대법관,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 사법연수원 7기죠. 그리고 문효남 연수원 11기, 남기춘 15기, 그리고 김수남 16기, 유재만 16기 등 당대 칼잡이들이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배 그룹으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의 현직 윤석열 대통령 23기,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27기, 또 그때 막내 검사였던 한동훈 27기입니다.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실까요? 현직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안대희 전 대법관, 이 사진 안에 말이죠. 지금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그럼 다음 장면을 보실까요? 네, 어떠셨습니까? 여기는 윤석열 논산지청장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대통령이 멘토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막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진. 일부 방송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유튜브에서 보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동훈의 총선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 제가 지난번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동훈 총선 사용 설명서에서 한동훈의 활용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객공천,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전략적 거점 지역 출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고 그 중앙선대위에서 활동하면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정부에 남아서 뭐 총리 등등을 거쳐서 이제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 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가 상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출마하는 게 좋다. 그것도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식, 비례대표를 받고 이제 뭐 당에 중앙선대위에서 남아서 고공전을 벌이는 것. 이건 제가 중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출마하지 않고 정부에 남는다. 이건 제가 하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린 거고요. 마침 오늘 11월 28일 문화일보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이 내용 관련해서 좀 더 풍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는가로 모아집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한 장관은 이겨야 할 험지 또는 승리가 필요한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 자객공천이 됐건 아니면 뭐 전략적 거점 지역에 출마가 됐건 간에 이길 수 있는, 이길 만한 험지로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저 허민의 결론입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첫째, 험지에 출마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왜냐면요, 강남 같은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 뭐 소위 조금 저작거리 말로 이제 뭐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뭐 여당,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거는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죠.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력을 키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내모는 것, 이것은 또한 한동훈 같은 아주 소중한 정치적 자원을 고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길 수 있는, 승리가 필요한, 이길 만한 수도권 험지로 가는 게 좋다. 이게 저 허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디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서울 인근의 한강벨트, 거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한동훈 관련한 뉴스 관련해서 토막 소식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의 출마설이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한동훈 팬덤들이 들썩이고 있어요. 왜 들썩이느냐? 이게 한동훈 현상인데요, 일종의. 현상은 쌓이면 트렌드가 되고요. 또 트렌드는 쌓이면 문화가 되죠. 또 문화가 쌓이고 쌓이면 역사가 됩니다. 이 한동훈 현상 중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동훈이 뭘 잘 썼대더라, 스카프를 어떤 걸 메고, 시계를 목을 차고 다니는데더라, 가방은 뭘 든다더라, 구두는 뭐더라. 희한하게도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 예. 사실은 과거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 장관이 연필을 잘 쓰고 다녔다는 것은 뭐 법조를 좀 출입했던 기자들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장관이 된 지금도 여전히 연필을 잘 쓰고 있어요. 예컨대 뭐 국회 대정부질의장이나 아니면 뭐 상임위원회 이런 장에서 잘 쓰고 있는데, 대체 어떤 연필이냐? 파버-커스텔. 네. 파버-커스텔 9000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파버-커스텔은 1905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세계 최초로 육각 연필을 만든 회사입니다. 사실 저희 때는 뭐 톰보 4B, 뭐 아니면 그냥 뭐 흑연으로 만든 이런 연필을 쓰고 다녔는데요. 참 이것도 격세지감이긴 합니다. 한 장관은 마음이 번잡할 때는 연필을 깎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마음이 번잡할 때는 펜을 잡습니다. 요즘에는 마이크도 가끔 잡지만요. 네, 다음 허민의 뉴스쇼 간추린 뉴스는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여중생, 그리고 측근 5명이 사망한 이재명입니다. 중3밖에 안 된 여학생입니다. 대학 교수를 꿈꿨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전교 1등을 하기도 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여학생 이예원양입니다. 15살이었어요. 이 15살 소녀가 지난해 4월 집에서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는데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회복될 기미가 없자 아버지가 딸의 장기를 기증합니다. 소녀는 심장, 폐, 간, 그리고 신장이죠. 콩팥 2개를 전부 다 기증하고 5명의 생명을 살린 뒤에 하늘의 천사가 됐습니다. 뇌사에 빠진 지 한 달 후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1년 반 전의 일인데요. 당시 아버지는 너무 큰 슬픔 때문에 언론 인터뷰를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요즘 와서 이런 그 소식이 많이 알려져서 장기 기증에 말하자면 이제 도움을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것을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소녀의 명복을 빌고 그 영혼이 위로받길 원합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 사례가 속출했죠. 최근 2년간 5건에 이릅니다. 같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었어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자택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고요. 같은 해 같은 달 21일 첫 사건의 하루 뒤입니다. 김문기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었고요. 역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고 성남시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돼서 2022년 1월 11일입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해 7월 26일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의 지인인데, 아마 법인카드를 빌려줬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이 40대가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9일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숨진 채 발견됐죠. 성남 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이재명 수사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15살밖에 안 된 여학생은
주변에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경우는 측근들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줄줄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 정치가 왜 이런지 마음이 스산해집니다. 네, 허민의 뉴스쇼 간추린 소식 마지막 꼭지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더 나아가서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졌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보통 안보 문제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민 여러분이 나 관심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막상 안보 현안을 말씀을 드리면 재미없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유튜브 방송도 정치 소식을 전하면은 이게 쭉 관심을 많이 보이시다가 안보 뉴스로 돌아가면은 왠지 모르게 해가 좀 조회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안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냥 경제, 생활, 민생 이런 건 내 생활에 밀접해 있는데 안보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시청자 여러분께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9.19 합의는 완전히 폐기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했어요. 9.19 남북 군사 합의 중에 우리 군의 감시 정찰을 제한했던 그 조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1조 3항인데요. 그거에 대한 효력 정지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 폐기, 9.19 합의 전면 폐기로 응수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제 27일엔 9.19 군사합의로 파기됐거나 철수했던 최전방 경비초소, 감시초소입니다. GP라고 얘기하는데 가드 포스트입니다. 이 GP 11개를 다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력과 중화기를 재투입했어요. 해안포도 개방을 했죠. 물론 이 해안포 문제는 이번에 이제 여태까지 합의를 잘 지켰다가 개방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있고 나서 지금까지 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해안포 개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개방한 것이 위반 사례가 3,600건에 이릅니다. 한 해 700건, 하루에 2번꼴이죠. 어쨌든 이걸 갖고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우는 쪽은 거봐라, 전쟁 위협이 도졌다, 평화가 사라졌다 이렇게 드립을 합니다. 글쎄 저는 이것이 북한의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또는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스라이팅 여러분 아시죠? 쉽게 말해서 세뇌당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거예요. 스톡홀름 신드롬은 좀 차원이 달라요. 더 나아갑니다. 말하자면 스며듭니다. 인질이 된 사람들이 인질범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껴서 그들을 방어하고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원래는 이제 스톡홀름 시에서 이제 벌어진 은행 강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지금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진보를 자칭하는 세력의 일부는 가스라이팅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지고 있는 것들이 전 보이고 있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일단 비핵화부터 진지하게 저희가 구해야 되고 그다음 노력을 촉구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은 전부 없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거 뭡니까? 북한의 선의의 기대자는 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은 매일 전쟁 연습하고 또 도발하고 그렇죠? 충분히 겨누는데 한국은 매일 감시 정찰도 못하게 하고요. 평화롭게 지내자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칼든 강도한테 자기 방어는 하지 않고 그냥 살려주세요. 선의를 구합니다. 이러고만 있자는 거죠. 저는 굴종적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죠. 북한의 거짓 평화 논리를 받아들여서 이에 동조하고 옹호하는 것. 이거는 스톡홀름 신드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는 매국행위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다. 오늘의 허민의 뉴스쇼 간추린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